송은재TV 시작합니다. 메가서울, 국민의힘이 메가서울 프로젝트를 발표한 이후에,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 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찬반 의견도 내지를 못하고 전혀 당의 입장을 발표도 못하고 이재명도 침묵을 지키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분열하는, 두 개로 쪼개지는 이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이 메가서울,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게 완전히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말려들게 된다라고 하는 자체 분석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이 글을 올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모두 보는 그 텔레그램 방에서 지난 1일이었습니다. 이 메가서울 프로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라는 대응 방안, 김포 서울시 편입 논란 관련 대응 방안,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올린 글에 한병도가 국민의힘이 추진하고자 하는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는 수도권 표심을 흔들기 위한 총선용 졸속 정책이다.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일단 던지고 보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해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한병도는 이어서 민주당이 찬반 입장을 내는 순간 여야 간 정쟁화로 사안이 확산될 것이다. 그래서 의원들에게 찬반 입장을 자제할 것을 부탁을 하고, 총선 전에 매듭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절차가 복잡해서 장기적 입장에서 신중하게 접근하고 검토해야 할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내는 것이 사안을 더 커지게 하고 정쟁화가 될 것이고, 이 정쟁이 되면 민주당에 불리하다,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부동산 총선 전략에 휘말릴 우려가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섣부른 찬반 입장보다는 당분간 여론 향방을 예의주시하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걸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을 비롯해서 모든 지도부에 공유가 돼서 민주당에서는 대부분 여기에 반응을 하지를 못하고 이계호 정책위 의장, 정치적 의도에 따라 국민 갈라치기로 진정성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체적인 행정 대개혁을 검토하자, 이렇게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당장 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입니다. 김두관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의 대응이 크게 잘못됐다. 국민의힘이 서울 확장을 하자고 하면 분권론과 균형론으로 맞서야 하는데 지방 분권론입니다. 서울 확장론에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는 꼴이다. 김두관은 또 홍익표에 대해서 김포 편입론에 대해서는 찬반도 결정하지 못하고 엉뚱하게 행정체제 대개편을 제안했다. 또 경기 하남 을의 지역구가 있는 최종윤 의원, 민주당의 최종윤입니다. 이 최종윤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하남도 서울 편입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지금 분열을 하고 있다. 또 서울 주변의 도시에, 서울 주변 지금 하남을 비롯해서 모두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 의원들도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찬성을 해야 될지 반대를 해야 될지 여러 가지로 고민스럽다. 그러니까 아예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메가서울 이 계획 특위를 만들고 부산의 5선 의원인 조경태를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조경태가 서울에 출마할 것이다, 수도권에 출마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고, 조경태는 이 김포를 제외하고도 5개 도시, 그러니까 하남, 광명, 고양 등 5개 도시도 서울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하겠다. 어제 당장 지금 구리에서는 구리시장이 나서서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민주당은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타이밍도 놓쳤고 내용적으로도 민주당이 대처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흠집내기 정도에 불과할 것이다. 광역개발계획, 이 메가계획은 오래전부터
전 세계적인 추세고 트렌드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오래전부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되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이 흠집을 내면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지방 분권, 국가 균형 개발 또는 서울 일부 지역의 반발, 이 김포가 쓰레기 매립장이 되는 것이 아니냐, 서울 지역에 이런 식의 흠집 내기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의힘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제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그 다음 전국적으로 지금 메가 부산을 비롯해서 충청권 전국적으로 이렇게 메가시티 형태의 개발을 할 것이다. 행정이나 도시 발전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가 발전에 있어서 이렇게 메가시티 계획이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행정 지원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해소하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앞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반대할 수도 없고 이걸 찬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취할 수 있는 입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한다라고 해도 국민의힘의 페이스에 완전히 말려들고 만다. 정부는 앞으로 국민들에게 던질 수 있는 많은 정책적 과제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굉장히 침체되고 이렇게 쪼개지는 상황인데도 정동영을 비롯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200석을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식의 굉장히 오만한 어느 쪽이든 180석, 200석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국민들에게 곧바로 오만하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고 견제를 받게 됩니다. 국민의힘 쪽도 과거에 마찬가지였고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이해찬이 20년 집권론, 50년 집권론 이러다가 5년 만에 정권을 넘겨줘야 됐습니다. 이런 주장을 내는 것도 국민들에게 민주당이 굉장히 오만하게 비치게 되고 민주당 견제론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내년 총선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 지금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민주당이 국회 독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년 총선은 현재 국회에 대한 심판입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이 국회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이 국회가 옳은 것이냐? 전혀 국민들의 민생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있었다. 국정 발목 잡기만 하고 있었다. 이 민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것도 분명히 살아있는 화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앞으로 갈수록 이제 전국 주도권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메가 서울 프로젝트, 이게 국민의힘이 메가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서 앞으로 서울 수도권 발전 또 전국의 균형 발전까지를 모두 도모하게 되면서 민주당이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정부가 또는 집권 여당이 추진할 수 있는 각종 예산을 비롯해서 굵직굵직한 이런 화두들을 계속 던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민주당이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오늘은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이 또 열립니다. 이재명은 이제 매주 이렇게 재판, 사법 리스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대장동 재판에서는 이재명의 그 위증교사 혐의, 이 부분을 병합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 이게 오늘 논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위증교사를 병합한다든지 또 지금 질질 끌고 있는 선거법 위반 재판, 이런 것 때문에 이재명의 각종 재판을 맡고 있는 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국민들의 비판의 목소리가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 완전히 갈아엎어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들에 대한 인사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부가 바뀌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라도 사법부의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송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